형님들, 오늘은 조선주 3대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좋다고 하고, 방산도 좋다고 하고, 전력도 좋다고 하고, 원전도 좋다고 하고, 갈 데는 많아 보이는데 왜 조선주는 이렇게 오래 강하냐?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도 지금은 누구를 봐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조선주라고 하면 그냥 업황이 좋아서 다 같이 움직이는 업종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선가가 오른다, 수주가 는다, 후판 가격이 안정된다, 이 정도면 큰 그림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형님들, 지금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같은 조선업 안에서도 성격이 분명히 갈립니다. 누가 가장 정석인지, 누가 가장 공격적인지, 누가 가장 실속형인지, 누가 미국과의 협력 흐름을 가장 잘 먹을 수 있는지, 누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고부가 선박 흐름을 가장 잘 타는지, 누가 숫자를 가장 안정적으로 찍고 있는지, 이게 회사마다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선업이 좋다까지만 맞고 그 다음부터는 종목 선택이 갈라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선주 3대장으로 많이 묶이는 HD 현대중공업 계열,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을 놓고 왜 지금 조선업이 다시 강하게 해석되는지, 왜 같은 조선주인데도 시장이 붙여주는 점수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지금 한 종목만 본다면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1편에서 큰 그림부터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아주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세 회사를 이렇게 봅니다. 가장 정석으로 보기 쉬운 쪽은 HD 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상상력을 받을 수 있는 쪽은 한화오션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본업과 숫자로 다시 볼만한 쪽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한 줄로 줄이면 정석은 HD 현대중공업, 확장성은 한화오션, 실속형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바로 종목 얘기만 하면 얕아집니다. 왜 지금 조선업이 이 정도로 오래 가는지부터 이해해야 그 안에서 왜 세 종목의 성격이 갈리는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저는 지금 조선업을 밀어주는 힘이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조선협력이 단순 기업 뉴스가 아니라 전략 산업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가 단순 반짝이가 아니라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오랫동안 수주 뉴스만 화려했던 조선업이 이제는 실제 실적으로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업종이 오래가는 건 늘 이런 조합에서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 하나만 있으면 길게 못 갑니다. 숫자만 좋은데 다음 이야기가 없으면 그 역시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은 좋은 이야기와 살아있는 수요, 그리고 숫자로 찍히는 실적이 같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업종 자체의 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단순 업황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산업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조선업이 딱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업이 예전과 다르게 해석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조선업을 다시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생산 기반과 숙련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선도 약하고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 인프라도 예전만 못합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이 커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혼자서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선이 더 이상 단순 업황주가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 협력 카드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한국 국회가 3월 12일 통과시킨 미국 전략산업 투자 관련 법안안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틀 가운데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이 포함됐습니다. 형님들, 이건 숫자 큰 뉴스 하나가 아니라 조선업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신호입니다.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처럼 조선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언급되는 산업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시장은 이런 변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좋아서 오르는 산업과 국가 전략과 안보가 붙어서 오르는 산업은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조선업은 해운이 좋아지고 발주가 붙으면 가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꺾이면 같이 빠지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위에 미국이라는 축이 얹혔습니다.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키우려 하고 한국 업체들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조선업을 배 많이 짓는 업종으로만 안 봅니다. 전략산업, 공급망 협력, 안보 협력, 통상 협상 카드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형님들, 주식에서 이런 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단순 업황 뉴스는 한 번 돌고 끝나도 전략산업 프리미엄은 몇 년짜리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선재건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나오고 끝나는 뉴스가 아닙니다. 조선소 인수, 공동건조, 정비협력, 기술 이전, 부품과 생산성 협력 같은 파생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은 지금 단기 업황보다 훨씬 큰 틀의 서사를 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축은 액화천연가스와 친환경 고부가 선박입니다. 형님들, 조선업에서 결국 돈 되는 건 아무 배나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돈 되는 배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해운업은 탄소 규제와 연료 전환 압력 때문에 이중연료 선박, 친환경 선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고부가 선종을 계속 발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주들이 탄소 가격 도입 논의가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투자를 유지하고 있고 이중연료 선박 발주가 계속 늘고 있다는 흐름은 이제 업계의 방향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 말은 결국 한국 조선사들이 제일 잘하는 고부가 선종의 판이 아직 안 꺼졌다는 뜻입니다. 조선업이 그냥 철판 많이 붙여서 배 찍어내는 산업이 아니라 설계, 효율, 연료 전환, 선주 요구에 맞는 고부가 기술 산업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님들, 이건 조선주를 볼 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조선업의 강세는 단순 수주량이 아니라 수주의 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수요 전망도 같이 봐야 합니다. 쉘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액화천연가스 수요가 2040년까지 최소 54%에서 최대 68%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액화천연가스 미래를 무조건 낙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시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가 생각보다 오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액화천연가스 수요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면 운반선 수요도 같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결국 조선업은 돈 되는 선종이 오래 살아있는지가 핵심인데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이중연료 선박이 계속 중요하다면 한국 조선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구간도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은 과거 수주잔고 하나만 믿고 가는 업종이 아니라 앞으로도 돈 되는 배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가는 업종으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숫자입니다. 형님들, 조선주는 원래 수주 뉴스는 많아도 실적이 늦게 따라오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이 있었어요. 배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진짜 돈을 버는 건 맞냐? 결국 후판 가격과 인건비에 다 먹히는 거 아니냐? 납기 리스크 때문에 실적이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실적이 실제로 찍히고 있습니다. HD현대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71조 2,500억 원, 영업이익 6조 900억 원을 기록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 3조 9천억 원을 냈습니다. 하나오션은 2025년 매출 12조 6,800억 원,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고 삼성중공업은 2025년 매출 10조 6,500억 원, 영업이익 8,622억 원을 기록하며 12년 만에 다시 10조 원 매출대에 올라섰습니다. 이건 그냥 좋아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조선업이 뉴스만 좋은 산업이 아니라 숫자까지 따라오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런 업종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붙는 순간 기대가 아니라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종목별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제가 이쪽을 가장 정석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조선주를 볼 때 가장 균형이 좋고 가장 설명이 쉽고 가장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룹 전체 체력도 좋고 생산성 개선까지 나오고 미국 조선 협력 이야기까지 붙습니다. 형님들, 좋은 종목이 많아도 설명이 쉬운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이해하기 쉬운 종목은 수급이 길게 붙습니다. 왜 올라가는지 누가 물어봐도 설명이 되는 종목이 강한 종목입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업황이 좋다, 수주가 좋다, 실적이 좋다, 미국 협력이 붙는다, 생산성까지 좋아진다. 이 정도면 조선업 교과서라고 봐도 됩니다. 실적부터 보면 HD현대는 2025년 영업이익 6조 900억 원, 매출 71조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도 같은 해 영업이익 3조 9천억 원을 냈습니다. 형님들, 이건 단순히 바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 되는 배를 잘 받고 그걸 실제 이익으로 안정적으로 바꿔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주는 결국 수주잔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바꾸느냐가 핵심인데 HD 계열은 지금 이 과정이 가장 깔끔하게 보이는 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 회사를 볼 때는 기대주가 아니라 이미 증명된 회사라고 읽게 됩니다. 이런 회사는 업황이 조금 흔들려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체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주도 정석적입니다. 연초 HD한국조선해양은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등을 포함한 수주를 발표했고 1월 20일 기준 올해 누적 수주 14억 9천만 달러, 가업척을 확보하면서 연간 목표 233억 달러의 6.4%를 채웠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물량보다 수주의 질입니다. 원유 운반선, 석유화학 운반선, 가스 운반선처럼 돈 되는 선종이 중심입니다. 조선업은 몇 척을 받았느냐보다 어떤 배를 얼마에 받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죠. HD현대중공업 계열은 여전히 가장 교과서적인 수주 구조를 보여줍니다. 좋은 선종,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그룹 전체 생산 체력, 이 세 개가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선업을 보며 기준점을 잡을 때 HD 계열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조선소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미국 방산조선업체 헌팅턴 잉걸스와 미 해군 보조함 공동 건조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형님들, 이건 조선업에 붙는 미국 프리미엄을 가장 정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미국 조선 재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이름이 HD현대중공업 계열이라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입니다. 미국 조선 재건 이콜 HD현대중공업 계열, 이 연결이 쉬우면 쉬울수록 돈은 먼저 몰립니다. 주식은 이해가 쉬운 종목이 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생산성입니다. HD현대는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선박 제조 속도를 약 30% 끌어올렸다고 알려졌습니다. 형님들, 조선업에서 이건 정말 큽니다. 수주가 아무리 많아도 생산 효율이 안 나오면 이익은 늦게 잡히고 인건비와 원가 부담이 커지고 납기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 계열은 수주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수주를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더 수익성 있게 이익으로 바꾸는 체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하지만 형님들, 정석적인 종목에 약점도 있습니다. 좋은 이유를 모두가 안다는 건 그만큼 기대도 이미 높다는 뜻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그 정도는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이면 반응이 약할 수 있고 미국 협력이 생각보다 느리면 오히려 실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D현대중공업 계열은 망할 위험보다 좋은 게 이미 많이 반영됐을 위험을 더 조심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형님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종목과 가장 쉬운 자리는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제일 정석이지만 그만큼 기대치 싸움을 해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화오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저는 이 종목이 조선주 3대장 중에서 제일 무섭다고 봅니다.
여기서 무섭다는 말은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큰 상상력을 받을 수 있고 잘 되면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한화오션은 조선주이면서 동시에 방산조선처럼도 읽히고 북미 진출주처럼도 읽히고 잠수함 수출주처럼도 읽힙니다. 상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잠수함, 캐나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미 해군 정비, 해외 군함 매출 확대, 이런 키워드가 동시에 붙는 회사는 이 업종 안에서 한화오션이 거의 유일합니다. 형님들, 주식이 무서운 건 숫자와 상상력이 같이 갈 때입니다. 한화오션은 지금 그 구조를 갖춘 종목입니다. 조선주이면서 방산조선처럼도 읽히고 북미 진출주처럼도 읽히고 잠수함 수출주처럼도 읽힙니다. 이건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실적부터 봐도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화오션은 2025년 매출 12조 6,800억 원, 영업이익 1조 1,000억 원, 순이익 1조 1,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6% 늘었고 순이익도 122%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예전에는 회복 기대만 있던 회사였다면 지금은 실제로 이익을 내는 정상 회사 위에 엄청 큰 이야기가 올라가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선 숫자도 좋아졌네? 그러면 잠수함과 북미 이야기에 더 큰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화오션이 무섭게 보이는 건 바로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상선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흐름도 좋습니다. 1월에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2척 7,383억 원 규모 수주를 따냈고 연초 누적 수주도 빠르게 쌓았습니다. 형님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화오션을 방산과 잠수함 이야기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조선업 본업도 같이 좋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선이 약한데 이야기만 큰 회사가 아니라 상선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라는 조선업 본업도 받쳐주는 회사예요. 이건 정말 강한 구조입니다. 본업이 받쳐주면 스토리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고 스토리가 강하면 본업 숫자에 더 큰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화오션의 차별점은 잠수함과 북미입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최종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고 2035년까지 내척 인도 제한까지 했습니다. 형님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수주 하나가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한 번 들어가면 유지 보수, 개량, 추가 물량, 다른 국가 입찰에서의 신뢰도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 실적 뉴스가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다시 평가할 것인가를 바꾸는 재료입니다. 시장은 이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숫자 하나보다 미래 평가 방식을 바꾸는 재료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북미 이야기도 큽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 해군 정비 수리 시장을 넓히고 있고 해외 군함 매출을 2030년까지 4조 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형님들, 이건 한화오션을 단순 국내 조선주가 아니라 북미 방산조선으로도 읽히게 만듭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미국 조선재건의 정석이라면 한화오션은 북미 방산조선의 공격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 하나가 붙을 때 더 세게 갈 수도 있고 동시에 기대가 흔들릴 때 더 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화오션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한화오션은 방향을 맞추는 것과 타이밍을 맞추는 걸 같이 해야 합니다. 종목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기대가 너무 앞선 자리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세 종목 중 가장 멀리 갈 수 있지만 중간중간 생각보다 느리네라는 실망도 빨리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오션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보다 기대와 현실의 간격을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방향은 맞췄는데 타이밍에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앞에 두 종목에 비해 화려한 미국 스토리나 북미 방산조선, 잠수함 같은 강한 재료는 약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뜨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삼성중공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에서 결국 오래 돈 되는 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고부가 선종, 친환경 선박인데 삼성중공업은 바로 그 본업에서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이 회사는 뉴스보다 숫자로 보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이야기는 약해도 본업이 좋아지면 결국 시장이 다시 보게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2025년 매출 10조 6,500억 원, 영업이익 8,622억 원을 기록했고 12년 만에 다시 매출 1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는 139억 달러인데 2월 20일 기준 이미 19억 달러를 채웠습니다. 연초에도 1조 2,692억 원 규모 선박 5척 수주,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가 이어졌습니다. 형님들, 이건 화려하진 않지만 되게 정직한 흐름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고부가 선종으로 본업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시장은 늘 가장 시끄러운 종목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결국 누가 본업으로 돈을 버는지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럴 때 다시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친환경 선박과 액화천연가스 흐름도 삼성중공업에는 좋은 환경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이중연료 고부가 선종은 이 회사가 가장 정직하게 설명되는 영역입니다. 앞에 두 회사처럼 미국과 방산, 북미 스토리를 강하게 붙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숫자와 본업으로 이야기하기는 더 쉽습니다. 형님들, 모든 돈이 가장 화려한 종목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국면에서는 가장 화려한 종목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후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미국 조선협력이나 북미 방산조선, 잠수함 수출 같은 거대한 서사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업종 전체가 전략산업 프리미엄으로 해석될 때는 앞에 두 종목보다 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 지배지다 관련 계약 취소처럼 해외 대형 프로젝트와 지정학 변수에 민감한 면도 보여줬습니다. 형님들, 삼성중공업은 가장 조용한 실속형 일수는 있지만 가장 강한 드라마를 가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형님들, 삼성중공업은 화려한 재평가보다 안정적인 본업 개선으로 평가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형님들이 진짜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종목 중 누가 더 강하냐? 저는 강함의 종류가 다르다고 답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강한 건 HD 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가장 폭발적으로 강할 수 있는 건 한화오션입니다. 가장 조용하게 오래 강할 수 있는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냥 누가 1등이냐를 묻는 건 의미가 약합니다. 어떤 식으로 강하냐를 봐야 내 성향과 자리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를 처음 담는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종목은 부담스럽고 그래도 업종 대표 느낌이 나는 쪽을 원한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맞습니다. 수주, 실적, 미국 협력, 생산성, 그룹 체력까지 가장 설명이 쉽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꿈을 사고 싶고 잘 되면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쪽을 원한다. 그러면 한화오션입니다. 상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잠수함, 북미, 미 해군 정비까지 스토리 크기가 가장 큽니다. 화려한 뉴스보다 본업과 숫자를 더 믿고 조용히 좋아지는 회사를 선호한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고부가 선종으로 실적이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저는 지금 시장이 조선업을 보는 방식에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조선주는 단순히 좋은 배를 받는 회사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좋은 배를 오래 받을 수 있고 그걸 오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임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올해 수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회성이라면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식습니다. 반대로 어떤 회사는 수주 흐름, 미국 이야기, 생산성, 실적 개선이 한 묶음으로 이어지면 시장이 훨씬 긴 시간을 줍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강한 이유는 바로 이 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이 무서운 이유는 그 긴 설명 위에 더 큰 서사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실속형으로 남는 이유는 화려하진 않아도 그 긴 설명의 본업 부분이 가장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결국 1등만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데 형님들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등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일 수는 있어도 가장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꿈을 가진 회사가 가장 큰 수익을 줄 수는 있어도 가장 편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주 3대장은 누가 더 우월하냐보다 누가 어떤 돈을 벌게 해주느냐로 봐야 합니다. 편하게 길게 가져갈 돈인지 크게 베팅해서 크게 먹을 돈인지 본업 숫자를 믿고 차분하게 가져갈 돈인지 이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형님들, 이걸 모르고 한 종목만 무작정 따라가면 조정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스스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만약 조정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그때 누가 더 잘 버틸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 생각에는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가장 버티기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좋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업종을 장기로 보는 자금도 이 회사를 버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화오션은 기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낙폭도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가장 세게 가는 종목은 실망이 나왔을 때도 가장 세게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성중공업은 그 중간이 아니라 조금 다른 길입니다. 화려한 기대가 덜한 만큼 조정 때 상대적으로 차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업종 전체 조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업형 종목이라는 특성상 시장이 흥분을 빼고 숫자를 보기 시작할 때는 더 편하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형님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할 때 누가 제일 좋으냐와 하락할 때 누가 덜 나쁘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를 때만 생각하고 종목을 고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지키는 건 조정 때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 3대장을 볼 때도 꼭 이렇게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정석적인 강함은 HD 현대중공업 계열, 가장 공격적인 강함은 한화오션, 가장 본업형 강함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실제 시장 국면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분류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축입니다. 조선주는 하루 이틀짜리 업종이 아닙니다. 수주잔고가 실적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고 선가가 이익률에 반영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협력이나 북미 진출이 실제 매출로 찍히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짧게 보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짧게 보면 너무 올랐나가 먼저 보이고 길게 보면 아직 구조가 살아있네가 보입니다. 형님들, 지금 조선주를 볼 때는 이 긴 시간축을 같이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안정적으로 2-3년을 설명하기 쉽고 한화오션은 잘 되면 2-3년 동안 가장 큰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삼성중공업은 2-3년 동안 조용히 숫자로 따라잡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1편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강한 이유는 미국과의 전략적 조선협력, 액화 천연가스와 친환경 고부가 선종 수요, 그리고 실적으로 확인되는 수익성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큰 흐름 안에서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정석적인 축으로, 한화오션은 가장 큰 상상력의 축으로, 삼성중공업은 가장 조용한 본업형 축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같은 조선주인데도 시장이 다르게 반응하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 다음 2편에서 왜 같은 업종인데 시장 점수표가 달라지는지, 마지막 3편에서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누구를 봐야 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님들, 지금 조선주 3대장 중 한 종목만 고르라면 어디를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HD 현대중공업 계열인지, 한화오션인지, 삼성중공업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보시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다음 편에서 그 질문까지 반영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2편에서는 이 세 회사를 수주, 실적, 미국 액화천연가스, 리스크 기준으로 더 깊게 파서 왜 같은 조선주인데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는지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투자해야 조선주가 길게 갈 때 편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업종이 좋다는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과 종목의 성격까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 형님들! 지난 편에 이은 조선주 3대장 이야기 2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왜 지금 조선업이 예전에 단순 경기 민감 업종처럼만 보이면 안 되는지, 왜 미국과의 협력 이야기와 액화천연가스, 친환경 선박, 그리고 숫자로 지키는 실적이 동시에 붙으면서 업종의 격이 달라지고 있는지 큰 방향부터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회사를 아주 크게 보면 왜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정석적인 축이고, 하나오션은 가장 큰 상상력을 받는 축이고, 삼성중공업은 가장 조용하지만 실속 있는 축으로 읽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1편만 보고 끝내면 실제 투자 판단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비게 됩니다. 결국 내 돈이 들어갈 땐 업종이 좋다보다 같은 업종 안에서 왜 시장이 누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2편에서는 바로 그걸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수주를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한지,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편한지, 미국 협력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정석인지, 액화천연가스와 친환경 선박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유리한지, 그리고 리스크를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버티기 쉬운지까지 다 비교해보겠습니다. 미리 한 줄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균형 있게 강한 건 HD 현대중공업 계열이고, 가장 크게 갈 수도 있지만 가장 거칠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건 한화오션이고, 가장 화려하진 않아도 나중에 숫자로 다시 평가받기 쉬운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형님들, 오늘 2편은 그냥 정보 정리용 영상이 아니라 왜 같은 조선주인데 시장이 전혀 다른 점수표를 붙이는지 이해하게 만드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형님들, 먼저 수주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주는 결국 수주 산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올해 몇 척 받았느냐, 총 계약 금액이 얼마냐 이 숫자만 보고 끝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조선업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선종을 받았는지입니다. 둘째, 그 선종이 실제로 돈이 되는 배인지입니다. 셋째, 그 수주가 회사의 다음 서사와 얼마나 연결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2척을 받아도 어떤 회사는 본업이 더 좋아지겠네 해서 끝나고, 어떤 회사는 본업도 좋아지고 북미 이야기와 방산조선 이야기까지 더 크게 붙겠네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같은 수주 뉴스라도 주가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님들, 조선주는 수주 숫자를 보는 게임이 아니라 수주의 질과 해석을 보는 게임이라는 걸 먼저 깔고 가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교과서적인 수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HD 한국조선해양은 액화석유가스 운반선과 원유 운반선, 석유화학 운반선, 가스 관련 선종을 고르게 받으면서 연간 목표에 의미 있는 비중을 빠르게 채웠습니다. 형님들, 이건 단순히 스타트가 빨랐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회사가 올해도 여전히 돈 되는 선종을 선별해서 받고 있고, 선종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런 회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조금 흔들려도 어느 한 선종만 보고 버티는 구조보다 훨씬 덜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HD 계열은 수주 뉴스를 볼 때 시장이 그걸 그룹 전체 체력으로 연결해서 봅니다. 즉, 한두 쪽 받는 뉴스가 단순히 매출 한 줄 추가가 아니라 이 그룹은 여전히 조선업의 중심에 있구나 라는 확인으로 읽히는 거예요. 이건 업종 대표주가 갖는 강점입니다. 한화오션의 수주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한화오션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를 따냈고 상선 본업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한화오션의 수주를 그냥 본업 수주로만 보지 않습니다. 형님들, 이게 진짜 차이입니다. 한화오션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한 척 받았다는 뉴스가 나와도 시장은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선도 되고 있네. 그러면 잠수함과 북미 쪽 스토리까지 살아있겠네. 즉, 같은 수주라도 이 회사에서는 다음 상상력의 연료가 됩니다. 상선이 약하고 이야기만 큰 회사였다면 시장은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상선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본업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나 북미 조선소, 미 해군 정비 이야기에 더 큰 프리미엄을 붙여도 된다고 시장이 느끼는 거예요. 형님들, 한화오션은 수주가 곧 스토리 강화로 연결되는 종목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숫자만 비교하면 이 종목의 무서움을 절반밖에 못 봅니다. 삼성중공업은 또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연초 수주 흐름이 화려하게 포장되진 않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꽤 괜찮습니다.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고부가 선종이 붙고 있고 연간 목표 대비 채우는 속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형님들, 삼성중공업 수주의 포인트는 드라마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요란하진 않지만 돈 드는 배를 계속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장 전체가 뜨거울 땐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본업 체력이 드러나면 뒤늦게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수주는 바로 폭발력을 만드는 재료라기보다 나중에 숫자로 증명될 가능성이 높은 재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첫 번째 비교 결론이 나옵니다. 수주의 질과 균형감으로 보면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가장 정석입니다. 수주가 다음 상상력을 가장 크게 키우는 건 한화오션입니다. 수주가 조용히 실적표에서 살아나는 힘이 큰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즉 수주만 놓고 봐도 세 회사는 이미 완전히 다른 종목입니다. 같은 조선주라고 묶어버리면 이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님들, 조선주는 오랫동안 수주 뉴스는 화려한데 실적이 늦게 따라오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이 붙었습니다. 배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진짜 돈을 버는 건 맞냐? 후판 가격이 오르면 이익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납기 밀리면 결국 기대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늘 따라붙었죠.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실제 숫자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단순히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업종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들 정도의 변화입니다. HD현대는 2025년에 매출 71조 2,500억 원, 영업이익 6조 900억 원을 기록했고 HD한국조선해양도 영업이익 3조 9천억 원을 냈습니다. 형님들, 이건 그냥 실적 존내로 끝날 숫자가 아닙니다. 조선업 호황을 그룹 차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으로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적이 한두 건의 깜짝 효과가 아니라 구조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고부가 선종 수주, 생산성 개선, 자회사 수익성 확대, 미국 협력 기대감까지 전부 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회사를 볼 때는 좋아질 수도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좋아졌고 앞으로도 왜 좋아질지 설명되는 회사로 봅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프리미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오래 들고 가기 쉬운 종목의 전형이에요. 한화오션의 실적은 숫자보다 해석의 변화가 더 큽니다. 2025년 한화오션은 매출 12조 6,800억 원, 영업이익 1조 1,000억 원, 순이익 1조 1,700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형님들, 이 회사는 예전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 숫자의 무게가 다릅니다. 오랫동안 회복 스토리가 강했던 회사가 이제는 실제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만 큰 종목은 늘 불안하지만 숫자까지 같이 좋아지는 종목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은 바로 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상선도 되고 있고 숫자도 좋아졌고 그러면 잠수함과 북미 이야기에 더 큰 점수를 줘도 되겠네. 형님들, 이게 한화오션이 무섭게 보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숫자가 스토리를 뒷받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다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삼성중공업은 2025년 매출 10조 6,500억 원, 영업이익 8,622억 원을 기록했고 12년 만에 다시 매출 10조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이 숫자는 HD현대나 한화오션처럼 시장 전체를 확 뒤집는 충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 삼성중공업은 원래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와 엄청나다보다 아 본업이 다시 살아났네라는 해석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오히려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고부가 선종 수주가 누적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시장이 한 바퀴 돌고 나서 결국 숫자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이런 회사가 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폭발력보다 회복의 질과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한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형님들, 실적 비교에서도 결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숫자를 내고 있고 그 숫자가 조선업 전체의 교과서처럼 읽히는 건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숫자 좋아진 것 자체가 스토리의 일부가 돼서 더 큰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건 한화오션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본업이 조용히 살아나면서 후반전 재평가 가능성을 주는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같은 실적 좋다라는 말도 회사마다 시장이 받아들이는 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형님들, 숫자는 같아도 해석이 다르면 주가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미국 협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선주의 전략산업 프리미엄이 붙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미국 변수도 세 회사가 먹는 방식이 다릅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미국 변수에서 가장 정석적인 수혜주처럼 읽힙니다. 미국 조선소 인수검토, 미국 방산조선업체와의 보조함 공동건조협력, 장기적인 미 해군 관련 매출 목표까지 시장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형님들, 돈은 언제나 설명이 쉬운 곳으로 먼저 갑니다. 미국 조선 재건이 커지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이 질문에 가장 쉽게 답할 수 있는 쪽이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 뉴스가 나올 때 가장 정석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화오션은 미국 변수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회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기반으로 북미 쪽에서 정비 수리 유지보수 사업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해외 군함 매출을 크게 키우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HD현대중공업 계열이 미국 조선 재건의 교과서라면 한화오션은 북미 방산조선과 미 해군 정비의 공격수 같은 느낌입니다. 형님들, 시장이 이런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만 풀리면 숫자 하나보다 더 큰 평가 방식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국과 협력하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 조선과 방산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로 읽히면 프리미엄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 한화오션은 더 세게 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대가 흔들리면 충격도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건 분명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선을 단순 업황주가 아니라 미국
미국과 연결된 전략 산업처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스토리가 앞에 두 종목만큼 강하게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걸 완전한 단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이야기가 약한 대신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본업과 수익성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즉 전략 이야기보다 숫자를 더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는 더 단순하고 편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시장 전체가 미국과 조선협력이라는 큰 서사에 흥분할 때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액화천연가스와 친환경 선박 흐름을 더 깊게 보겠습니다. 형님들, 이건 조선업을 길게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이중연료 선박,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면 한국 조선사들의 좋은 구간도 오래 갑니다. 이건 세 회사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세 회사가 이 환경을 먹는 방식은 또 다릅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이 흐름을 가장 균형 있게 먹습니다. 여러 고부가 선종을 폭넓게 받으면서 그룹 전체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생산성입니다. 선박 제조 속도를 높이고 비용 효율을 개선하는 구조가 같이 가야 고부가 선종 수익성이 실적으로 깔끔하게 찍히는데 HD 계열은 지금 그 부분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와 친환경 선박 흐름이 길어질수록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안정적인 업황 수혜주로 계속 설명되기 쉬운 겁니다. 한화오션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흐름이 본업을 받쳐주고 그 위에 잠수함과 북미 스토리를 얹을 수 있습니다. 즉 본업이 좋아질수록 스토리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본업이 약하면 큰 이야기가 붙어도 불안한데 한화오션은 상선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흐름이 같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더 과감하게 이 회사에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어요. 상선도 되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도 되고 북미 이야기도 된다. 이렇게 되면 한화오션은 단순 조선주가 아니라 복합 서사 종목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여기서 가장 본업형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고부가 선종 흐름이 이 회사에는 가장 정직하게 연결됩니다. 앞에 두 종목처럼 미국이나 방산조선 이야기를 강하게 붙이긴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의 긴 흐름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가장 단순하게 설명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형님들, 시장이 한 바퀴 돌고 결국 누가 본업으로 오래 돈 벌지?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삼성중공업은 그때 더 편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가장 화려한 1등은 아닐 수 있어도 가장 무시하면 안 되는 본업형 종목입니다. 이제 리스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좋은 종목은 많지만 어떤 이유로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실제 투자에서 도움이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의 리스크는 기대치입니다. 이 회사는 워낙 설명이 쉽고 좋은 이유를 모두가 알고 있어서 나쁜 의미의 리스크보다 좋은 게 이미 많이 반영돼 있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조심해야 합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반응이 약할 수 있고 미국 협력이 생각보다 느리면 실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님들, 이건 망할 위험이 아니라 기대치 싸움의 위험입니다. 정석적인 회사일수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화오션의 리스크는 실행 난도입니다. 잠수함, 북미, 미 해군 정비, 필라델피아 조선소, 해외 군함 매출 확대 이런 건 전부 큰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는 언제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수도 많습니다. 정치 변수, 제도 변수, 예산 변수, 생산성 문제, 인력 문제 전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은 잘 되면 제일 크게 갈 수 있지만 기대가 흔들릴 때 가장 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들, 이 회사는 종목 자체의 질과 타이밍을 같이 봐야 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무조건 지금 사기 쉬운 건 아니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예요. 삼성중공업의 리스크는 화재성과 전략 서사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앞에 두 종목이 미국과 방산, 조선재편의 큰 서사를 먹을 때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본업형으로 읽힙니다. 이건 안정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덜 뜨거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해외 대형 프로젝트와 지정학 변수에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가장 조용한 실속 형일 수는 있어도 가장 큰 재평가를 가장 빨리 받을 종목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분기 숫자가 좋아질수록 뒤늦게라도 평가가 따라붙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형님들, 이제 투자 성향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조선주를 새로 담는데 가장 설명이 쉬운 종목, 가장 정석적인 종목, 업종 대표 느낌이 강한 종목을 원한다면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맞습니다. 수주, 실적, 미국 협력, 생산성, 그룹 체력까지 전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큰 꿈을 원하고 잘 되면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면 한화오션이 맞습니다. 상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잠수함, 북미, 미 해군 정비까지 스토리 크기가 가장 큽니다. 내가 화려한 뉴스보다 본업과 숫자를 더 믿고 조금 덜 뜨거워도 조용히 좋아지는 회사를 선호한다면 삼성중공업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고부가 선종이라는 본업 흐름으로 가장 정직하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님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강한 종목과 쉬운 종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정석적으로 강하지만 기대가 높아 쉬운 매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래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가장 실속형일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화려한 선택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형님들, 결국 종목을 고를 때는 누가 제일 멋있어 보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진폭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들고 있을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조정이 왔을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 샀는지 설명이 안 되는 종목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손절하게 되거든요. 이번 2편의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조선주라도 시장이 붙여주는 점수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교과서적인 점수표를 받습니다. 수주, 실적, 미국 협력, 생산성, 그룹 체력. 한화오션은 가장 큰 상상력의 점수표를 받습니다. 상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잠수함, 북미, 미 해군 정비, 해외 군함. 삼성중공업은 가장 본업 중심의 점수표를 받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친환경 선박, 고부가 선종, 조용한 실적 개선. 이 차이를 이해해야 같은 업종인데 왜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 다음 3편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 그래서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누구냐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진짜 최종 판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누구인지, 누가 가장 편한지, 누가 가장 무서운지, 누가 가장 매수난도가 높은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까지 끝까지 밀어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형님들, 조선주는 이제 업종 전체를 보는 단계에서 종목 선택의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같은 조선주라고 한 바구니에 넣고 보기엔 차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좋은 업종 안에서 선택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번 2편은 바로 그 차이를 이해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같은 수준 뉴스가 나와도 어떤 날은 HD현대중공업 계열이 더 강하고 어떤 날은 한화오션이 더 튀고 어떤 날은 삼성중공업이 뒤늦게 따라오는지 이걸 이해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조선협력 관련 뉴스가 크게 나오면 시장은 제일 먼저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나를 봅니다. 이럴 때 HD현대중공업 계열이 강하게 읽히는 건 당연합니다. 미국 조선소 인수검토, 미국 업체와의 공동건조, 미 해군 관련 협력 같은 재료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이런 종목은 새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해석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미국 뉴스가 나와도 그 뉴스가 방산조선과 미 해군 정비, 북미 거점 강화 쪽으로 읽히는지에 따라 탄력이 달라집니다. 즉 같은 미국 뉴스라도 상선 협력으로 읽히면 HD현대중공업 계열 쪽이 정석적으로 강하고 군함 정비 방산조선으로 읽히면 한화오션 쪽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럴 때 직접 반응은 덜할 수 있지만 시장이 뒤늦게 결국 업종 전체에 좋은 판이구나를 받아들이면 후행으로 따라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면 뉴스가 나왔을 때 세 종목을 같은 바구니로 안 보게 됩니다. 또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나 친환경 선박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도 해석은 다릅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여러 선종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룹 체력과 생산성 이야기까지 붙으니 업황 수혜를 가장 안정적으로 실적으로 바꾸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한화오션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뉴스가 나오면 본업이 받쳐주니 북미와 잠수함 이야기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중공업은 바로 여기서 가장 정직하게 수혜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고부가 선종이 이 회사의 본업 서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회사마다 직접 수혜, 스토리 강화, 본업 재평가 중 어느 식으로 읽히는지까지 보면 종목의 성격이 더 선명해집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도 다릅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시장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숫자가 좋아도 얼마나 더 좋으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기대보다 아주 훨씬 좋은 게 아니면 반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숫자가 좋으면 시장이 스토리만 큰 회사가 아니라 숫자도 받쳐주네라고 해석하면서 더 큰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숫자가 꾸준히 좋아질수록 시장이 조용히 놓치고 있던 종목처럼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형님들, 같은 좋은 실적도 누구에게는 당연한 숫자이고 누구에게는 재평가의 출발점이고 누구에게는 뒤늦은 확인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숫자를 비교하는 업종이면서 동시에 숫자의 의미를 비교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조선업에서 수주가 중요한 이유는 매출이 미리 예약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미리 예약된다고 해서 수익까지 자동으로 예약되는 건 아닙니다. 형님들, 조선주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주가 많아도 선종이 별로면 이익률이 낮을 수 있고 납기가 빡빡하면 원가가 올라갈 수 있고 생산성이 안 나오면 수주 잔고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단순 수주 총액보다 이 수주가 얼마나 좋은 수주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여기서 강합니다. 여러 고부가 선종을 고르게 받으면서 그룹 차원에서 생산성까지 같이 개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은 수주 하나가 다음 서사와 연결되는 힘이 큽니다. 잠수함, 북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군함 이런 키워드가 수주와 연결되고
되면 시장이 더 공격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수주가 화려하진 않아도 실적표에서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즉 수주가 분기 실적에서 덜 놀라워 보여도 나중에 보면 꾸준히 누적되는 구조예요. 형님들, 결국 수주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회사는 받은 일을 얼마나 좋은 일로 바꿔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나? 이 질문에 가장 모범 답안처럼 보이는 쪽이 HD 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이 수주가 회사의 평가 방식을 더 크게 바꾸게 만들 수 있나? 이 질문에 가장 강하게 답할 수 있는 쪽이 한화오션입니다. 이 수주가 조용하지만 실적의 질을 높여줄 수 있나? 이 질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쪽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이번엔 시장이 왜 HD 현대중공업 계열을 편한 종목으로 보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시장은 늘 가장 좋은 종목만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설명하기 쉬운 종목, 가장 관리하기 쉬운 종목, 기관이 포트폴리오에 담기 쉬운 종목도 좋아합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바로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좋은 이유가 너무 선명해요. 조선업황 좋음, 고부가 선종 수주 좋음, 그룹 실적 좋음, 생산성 개선, 미국 협력 프리미엄, 이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오래 붙기 쉽습니다. 게다가 실적도 이미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기대만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도 큽니다. 형님들, 편한 종목은 재미는 덜할 수 있어도 버티기 좋습니다. 조정장에서 흔들릴 때도 스스로 왜 들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편한 조선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한 종목이라고 해서 쉬운 매수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이유를 모두가 안다는 건 기대도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추가 상승이 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는 너무 좋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계약과 숫자가 기대보다 천천히 나오면 실망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틀릴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이는 종목일 수는 있어도 아무 때나 사도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정석이지만 기대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화오션은 정반대 방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가장 큰 꿈을 가진 대신 가장 큰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잠수함 캐나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미 해군 정비, 해외 군함 매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상선 본업, 이런 요소들이 동시에 붙어있죠. 형님들, 이런 종목은 잘 되면 정말 크게 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붙일 수 있는 평가 방식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선주로도 볼 수 있고 방산조선주로도 볼 수 있고 북미 진출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폭이 넓으면 멀티플이 확장될 여지도 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한 축이 흔들릴 때 실망도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사업이 늦어진다, 미국 쪽이 생각보다 느리다, 북미 조선소 쪽 수익화가 더디다, 잠수함 쪽 결과가 기대보다 약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기대가 컸던 만큼 더 아프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오션은 좋은 회사냐보다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 지금 어떠냐를 계속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또 한화오션은 투자자 성향도 많이 탑니다. 형님들, 어떤 투자자는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큰 꿈이 있고 뉴스 하나에 크게 반응하고 다음 그림이 계속 열리는 종목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한화오션이 가장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투자자는 조정이 크게 나오는 걸 못 견딥니다. 스토리가 크고 기대가 큰 종목은 방향은 맞아도 타이밍에서 틀리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투자자에게 한화오션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조선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화오션을 볼 때 늘 이 종목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의 진폭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또 다릅니다. 형님들, 삼성중공업은 조용해서 무시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에 따라 편할 수 있습니다. 뉴스가 매번 화려하지 않으니까 기대치가 과열되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친환경 선박, 고부가 선종 위주로 설명되기 때문에 결국 숫자가 좋아지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시장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지금 너무 뜨거운 종목 말고 본업 좋은 종목 없나? 라고 찾을 때 이런 회사가 보입니다. 형님들, 삼성중공업은 지금 당장 가장 강한 뉴스 헤드라인을 만드는 종목은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후회 없이 들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재료가 약하다는 건 곧바로 큰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교를 하겠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 누가 더 버티기 쉬우냐입니다. 형님들, 상승장에서만 종목을 보면 안 됩니다. 결국 진짜 실력은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버티기 쉬운 종목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유가 가장 많고 시장이 이해하는 방식도 가장 단순하고 기관이 들고 가기 편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은 기대가 큰 만큼 조정 때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에 가장 세게 가는 종목은 반대로 기대가 식을 때도 가장 세게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화려한 기대가 덜한 만큼 조용히 버틸 수 있는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전체 조정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진 않습니다. 형님들, 결국 조정 시 버티는 힘은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가장 좋아 보이고 한화오션은 가장 거칠 수 있고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장이 더 이어질 때 누가 더 크게 반응할 것이냐를 보면 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장이 미국 조선협력과 방산조선, 잠수함, 북미 재평 같은 더 큰 서사에 계속 한다면 한화
한화오션이 가장 크게 반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업종 전체를 안정적으로 보고 가장 믿을 만한 대표주를 찾는다면 HD-현대중공업 계열이 계속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한번 열광을 지나고 나서 본업과 숫자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삼성중공업이 더 편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형님들, 같은 상승장이라도 어느 국면의 상승장이냐에 따라 유리한 종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강한 종목과 쉬운 종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정석적으로 강하지만 기대가 높아 쉬운 매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래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가장 실속형일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화려한 선택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형님들, 결국 종목을 고를 때는 누가 제일 멋있어 보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진폭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들고 있을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조정해왔을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 샀는지 설명이 안 되는 종목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손절하게 되거든요. 형님들, 이제 이 편의 결론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주를 가장 교과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수주 하나가 다음 상상력을 가장 크게 키우는 건 한화오션입니다. 수주가 조용히 실적표에서 빛날 가능성이 큰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축은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실적이 좋아진 것 자체가 스토리를 바꾸는 건 한화오션입니다. 실적이 조용히 회복되면서 뒤늦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미국 협력을 가장 정석적으로 먹는 건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북미 방산조선과 미 해군 정비까지 공격적으로 엮일 수 있는 건 한화오션입니다. 미국 프리미엄은 약하지만 본업으로 설명되는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액화천연가스와 친환경 선박 흐름을 가장 균형 있게 먹는 건 HD-현대중공업 계열이고 그 흐름 위에 더 큰 서사를 얻는 건 한화오션이고 가장 본업형으로 정직하게 먹는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리스크는 HD-현대중공업 계열이 기대치 싸움, 한화오션이 실행난도, 삼성중공업이 화재성과 서사 부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이걸 한 줄로 다시 줄이면 이렇습니다. 같은 조선주라도 시장이 붙여주는 점수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정석적인 점수표를 받고 한화오션은 가장 큰 상상력의 점수표를 받고 삼성중공업은 가장 본업 중심의 점수표를 받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같은 업종인데도 왜 누가 더 세게 가고 누가 더 오래 가고 누가 더 조용히 따라오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다음 3편에서 왜 제가 한 종목을 더 편하다고 보고 왜 한 종목을 더 무섭다고 보고 왜 한 종목은 지금 자리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말하는지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편은 비교의 끝이 아니라 최종 선택을 위한 기준 세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 없이 보면 조선주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기준을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세 종목처럼 보이게 됩니다. 형님들은 지금 조선주 3대장 중에서 어디를 가장 강하게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HD-현대중공업 계열인지 한화오션인지 삼성중공업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보시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3편에서 그 질문까지 붙여서 최종 결론까지 밀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오늘은 조선주 3대장 이야기 3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왜 지금 조선업이 다시 강하게 읽히는지 큰 그림부터 잡았습니다. 미국과의 조선협력이 왜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전략산업 이야기로 올라왔는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고부가 선박 흐름이 왜 조선업의 수익성을 길게 받쳐줄 수 있는지, 그리고 HD-현대중공업 계열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왜 같은 조선주인데도 완전히 다른 얼굴로 읽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수주, 실적, 미국 협력, 액화천연가스, 친환경 선박, 리스크를 기준으로 세 회사를 더 촘촘하게 뜯어보면서 왜 시장이 세 종목에 서로 다른 점수표를 붙이는지도 정리했습니다. 형님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반드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누구냐? 지금 내 돈으로 한 종목만 담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3편은 바로 그 질문에 도망가지 않고 답하는 편입니다. 제일 정석은 누구인지, 제일 무서운 종목은 누구인지, 제일 실속형은 누구인지, 지금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누구인지, 지금 가장 매수 난도가 높은 종목은 누구인지, 그리고 결국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누구인지까지 끝까지 결론 내리겠습니다. 초반부터 결론 일부를 먼저 열겠습니다. 지금 가장 정석인 종목은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지금 가장 실속형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도 HD-현대중공업 계열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지금 가장 매수 난도가 높은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형님들, 여기까지만 보면 답이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구분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자에게 어떤 답이 맞는지, 마지막에 제가 왜 특정 종목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지까지 끝까지 납득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돈과 내 성향, 내 멘탈과 내 보유 기간에 누가 가장 맞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선택의 논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님들, 왜 3편이 꼭 필요하냐부터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1편은 업종 전체 그림을 설명하는 편이었습니다. 2편은 그 업종 안에서 세 종목의 성격이 왜 다르게 읽히는지 비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실제 투자는 마지막에 결국 하나를 고르는 행위입니다. 세 종목이 다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똑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자금은 한정돼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정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내가 흔들릴 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의 종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회사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회사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화려하진 않아도 숫자로 확인되는 회사를 원합니다. 형님들, 세 종목이 다 좋다고 말하는 건 정보 전달까진 될 수 있어도 투자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3편에서는 결국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끝까지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순히 좋은 점만 말하면 안 됩니다. 각 종목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 장점이 이미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앞으로 더 크게 반응할 여지가 있는지, 반대로 어디서 꺾일 수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형님들, 선택을 하려면 먼저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누가 제일 좋은 회사냐? 이 질문은 사실 절반밖에 안 맞습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사기 좋은 종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일 크게 갈 수 있느냐? 이 질문도 절반만 맞습니다.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가장 버티기 쉬운 종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일 안전하냐? 이 질문도 부족합니다. 안전한 종목이 수익이 가장 큰 종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 3대장을 최종 선택할 때 6가지 질문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정석인 종목은 누구인가? 지금 가장 무서운 종목은 누구인가? 지금 가장 실속형인 종목은 누구인가? 지금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누구인가? 지금 가장 매수 난도가 높은 종목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누구인가? 형님들, 이 6가지 질문을 따로따로 답해야 마지막 결론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 종목은 같은 업종이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연료가 다르고 시장이 붙이는 프리미엄의 성격도 다르고 조정이 왔을 때 버티는 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정석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제 답은 HD 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이건 사실 1편과 2편에서 계속 깔아온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종목은 좋은 이유가 많아서 정석인 게 아니라 좋은 이유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어서 정석인 겁니다. 고부가 선종 수주가 좋고 그 수주가 실제 실적으로 찍히고 있고 미국과의 조선협력이라는 큰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 그룹 전체 체력이 안정적이고 생산성 개선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형님들, 주식이 강한 건 어떤 한 가지 재료가 엄청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 재료가 같은 방향으로 모일 때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지금 그 모습이 가장 전형적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이 좋다. 미국이 필요로 한다. 돈 되는 배를 받는다. 그걸 실제 숫자로 바꾼다. 이런 설명이 가장 쉽고 가장 깨끗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처럼 읽힙니다. 업종 대표처럼 읽힌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관도 포트폴리오에 넣기 쉽고 외국인도 이해하기 쉽고 개인도 조정이 왔을 때 왜 들고 있는지 스스로 납득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정석인 이유를 더 현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시장은 늘 제일 멋있어 보이는 종목만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설명하기 쉬운 종목, 가장 오래 들고 가기 쉬운 종목,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숫자와 해석이 가장 크게 어긋나지 않는 종목도 좋아합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바로 그 점에서 강합니다. HD 현대는 2025년 매출 71조 2,500억 원, 영업이익 6조 900억 원을 기록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영업이익 3조 9천억 원을 냈습니다. 여기에 미국 조선소 인수 검토와 미국 업체와의 공동 건조 협력, 미 해군 관련 목표까지 얹히니까 시장이 이 회사를 보는 언어가 너무 선명해집니다. 업황 좋음, 수주 좋음, 실적 좋음, 미국 협력 좋음. 형님들, 이 네 줄이 너무 강합니다. 좋은 종목은 많아도 네 줄 설명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지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정석인 종목을 물으면 망설이지 않고 HD 현대중공업 계열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형님들, 정석인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일 쉬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생깁니다. 좋은 이유를 모두가 알고 있는 회사는 기대도 높습니다. 기대가 높다는 건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면 주가 반응이 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은 너무 좋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계약과 숫자가 기대보다 천천히 나오면 시장은 실망을 먼저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동시에 기대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너무 정석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입니다. 즉, 틀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엄청 싸게 느껴질 가능성도 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HD 현대중공업 계열을 가장 정석이자 가장 편한 축으로 보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수익을 줄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한화오션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제 지금 가장 무서운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답은 한화오션입니다. 여기서 무섭다는 말은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잘 되면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가장 크게 다시 평가될 수 있으며 시장이 가장 큰 상상력을 붙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형님들, 한화오션은 같은 조선주인데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선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수주가 본업을 받쳐주고 있고 동시에 잠수함 캐나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미 해군 정비, 해외 군함 매출 확대 같은 큰 그림이 같이 붙습니다. 한 종목에 붙는 키워드가 너무 많고 그 키워드들이 다
단순 뉴스가 아니라 다음 평가 방식을 열어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상선주로도 읽히고 방산조선주로도 읽히고 북미 진출주로도 읽히고 잠수함 수출주로도 읽힙니다. 형님들, 종목이 여러 얼굴을 가지면 시장이 붙일 수 있는 프리미엄의 폭도 커집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은 세 종목 중 가장 무섭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숫자와 스토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점이 강합니다. 2025년 매출 12조 6,800억 원,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더 이상 회복 기대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돈 버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토리만 큰 종목은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상선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본업이 받쳐주고 숫자도 좋아지고 여기에 잠수함과 북미라는 큰 이야기가 얹힙니다.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본업도 되는데 다음 꿈도 크네. 형님들, 이렇게 되면 멀티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적주가 아니라 평가 방식이 바뀌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최종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고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바탕으로 미국 내 정비와 더 큰 조선 역량까지 노리고 있고 해외 군함 매출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건 숫자 한 줄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어떤 카테고리로 볼지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한화오션이 가장 무섭다는 말은 곧 지금 가장 매수 난도가 높은 종목이라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꿈이 큰 종목은 기대도 큽니다. 기대가 크다는 건 잘 되면 정말 멀리 갈 수 있지만 중간에 속도가 느려 보여도 시장이 실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수함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정치 변수도 많습니다. 북미 조선소와 미 해군 정비도 생각보다 천천히 수익화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이런 큰 이야기는 늘 현실의 속도와 시장의 기대 속도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은 방향은 가장 매력적인데 타이밍은 가장 어렵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의 진폭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재밌는 종목일 수 있지만 조정이 올 때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화오션을 지금 가장 무서운 종목이자 가장 매수 난도가 높은 종목으로 같이 봅니다. 이제 가장 실속형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답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형님들, 삼성중공업은 앞에 두 종목처럼 화려한 미국 조선소 인수 이야기나 잠수함, 북미 방산조선서사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뜨거울 때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숫자와 본업을 보는 투자자에겐 더 단순하고 납득하기 쉬운 종목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고부가선종, 컨테이너선, 본업 실적 개선으로 설명되는 회사입니다. 즉 화려한 꿈보다 꾸준한 숫자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2025년 매출 10조 6,500억 원, 영업이익 8,622억 원을 기록하며 다시 10조 원 매출대로 복귀했고 연초 수주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위주로 이어졌습니다. 형님들, 이 회사는 와 엄청난 뉴스를 만드는 종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살아나고 있네라는 해석을 만들기엔 충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실속형이라는 표현이 붙는 겁니다. 실속형이라는 건 재미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님들, 시장은 늘 가장 시끄러운 종목만 가는 것 같지만 한 바퀴 돌고 나면 결국 숫자와 본업을 다시 봅니다. 특히 뜨거운 종목들에 질린 돈이 조금 덜 시끄럽지만 본업 좋은데 없나를 찾을 때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이라는 흐름이 길게 가면 이 회사는 계속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방산 같은 큰 스토리가 약하다는 건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가 과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형님들, 삼성중공업은 가장 강한 꿈을 주는 종목은 아닐 수 있지만 가장 납득하기 쉬운 본업형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과 숫자를 믿는 투자자에게는 이 회사가 오히려 가장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을 묻는다면 저는 다시 HD 현대중공업 계열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하다는 건 단순히 주가가 덜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있는지 설명이 쉽고 조정이 와도 스스로 납득하기 쉽고 기관과 외국인의 시각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업종 대표처럼 읽히고 좋은 이유가 이미 검증돼 있고 수주와 실적, 미국 협력, 생산성까지 한 방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형님들, 흔들릴 때도 그래도 이 종목은 들고 갈 만하다는 심리가 생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만 보는데 실제로 돈을 지켜주는 건 들고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점에서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가장 편한 조선주입니다. 다만 편한 종목이 무조건 가장 싸거나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가장 매수 난도가 높은 종목은 다시 한화오션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너무 좋은데 그 방향을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고 기대가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정이 왔을 때 흔들림도 가장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한화오션은 종목 자체의 매력은 가장 크지만 그만큼 내가 흔들릴 때 버틸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가장 크게 반응하고 실망 뉴스에도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종목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화오션을 제일 무섭고 동시에 지금 가장 어려운 종목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형님들,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를 종목별로 따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방향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종 대표처럼 읽히고 실적과 수주, 미국 협력이 같이 설명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다만 기대가 높다는 점을 늘 같이 봐야 합니다. 즉 방향은 맞는데 가격과 기대치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금 들어갈 때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종목 자체는 너무 매력적이지만 기대가 큰 만큼 자리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붙기보다는 조정이 왔을 때나 기대가 조금 식었을 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화려한 서사가 약한 대신 본업형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들어가도 되냐는 질문에도 세 종목의 답이 다릅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방향은 가장 편하지만 기대치가 부담이고, 한화오션은 방향은 가장 매력적인데 타이밍이 어렵고, 삼성중공업은 화려하진 않지만 본업으로 접근하기 편합니다. 조정이 왔을 때 누가 더 버티기 쉬우냐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형님들 진짜 실력은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조정이 와도 가장 버티기 쉬운 쪽입니다. 업종 대표처럼 읽히고 좋은 이유가 너무 선명하고 포트폴리오에서 버리기 쉬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은 기대가 큰 만큼 조정이 오면 가장 세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뉴스에 가장 세게 가는 종목은 실망에도 가장 세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뜨거운 기대가 상대적으로 덜한 만큼 조용히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형님들, 조정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만 놓고 보면 HD현대중공업 계열이 가장 낮고 한화오션이 가장 거칠고 삼성중공업은 그 중간이 아니라 별도의 조용한 본업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도 투자자 성향에 따라 엄청 크게 작용합니다. 나는 조정장에서 멘탈이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다. 그러면 한화오션은 방향이 좋아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변동성을 감수하고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한화오션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이 더 이어질 때 누가 더 크게 반응할지도 중요합니다. 형님들, 이 질문에선 답이 달라집니다. 시장이 조선업을 계속 전략산업으로 해석하고 북미와 잠수함, 방산조선 같은 큰 서사에 더 흥분한다면 한화오션이 가장 크게 반응할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꿈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안정적인 업종 대표주를 찾으면 HD현대중공업 계열이 계속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한번 열광을 지나고 다시 숫자와 본업으로 눈을 돌리면 삼성중공업이 후행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형님들, 결국 상승장도 하나가 아닙니다. 무슨 재료로 오르는 장이냐에 따라 유리한 종목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상승장에서도 종목 선택을 틀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종목만 고르라고 하면 결국 누구냐? 형님들, 저는 여기서 애매하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셋 다 좋다, 취향 따라 고르자, 이 정도로 끝내면 오늘 3편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 중심 결론은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이유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합니다. 수주, 실적, 미국 협력, 생산성, 그룹 체력까지 전부 설명이 됩니다. 업종 대표처럼 읽히고 조정이 왔을 때도 버티기 상대적으로 편하고 시장에 큰 자금이 좋아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형님들, 한화오션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더 조용하게 실속을 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이라는 질문엔 결국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편하고 가장 설명이 쉬운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HD현대중공업 계열을 고르겠습니다. 이 말은 한화오션이 덜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크게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한화오션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은 본업과 숫자를 믿는 분들에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투자 생존기 채널에서 많은 형님들이 실제로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돈으로 한 종목만 고르라면 누구를 봐야 하냐? 이 질문에 제가 오늘 도망가지 않고 답하자면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가장 정석이고 가장 편하고 가장 설명이 쉬우며 지금 조선업의 큰 흐름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형님들, 왜 제가 최종답을 HD현대중공업 계열로 두면서도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지, 반대로 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최종 한 종목 답에서는 한 걸음씩 밀리는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나중에 왜 그때 그 종목을 먼저 골랐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을 최종 답으로 두는 이유는 가장 높은 수익률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이 틀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에 가깝다고 봅니다. 방향이 좋고 숫자가 좋고 미국 협력이 좋고 그룹 체력이 좋고 업황의 좋은 부분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형님들,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결국 가장 오랜 기간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조선업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비교 기준으로 삼는 회사, 실적이 나왔을 때 업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하게 해주는 회사, 미국 협력 이야기가 커질 때 가장 먼저 연결되는 회사,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결국 업종 대표가 됩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은 그 대표성이 가장 강합니다. 대표성이 강한 종목은 아주 화끈하진 않아도 업종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최종 답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화오션은 왜 최종 한 종목 답에서 한 단계 밀리느냐? 형님들, 이건 종목의 질 문제라기보다 진입난도와 심리난도의 문제입니다. 한화오션은 잘 되면 정말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상선 회사가 아니라 상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북미정비, 필라델피아 조선소, 잠수함, 캐나다, 해외 군함 매출 확대까지 여러 이야기를 동시에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은 한 가지 뉴스가 아니라 연속적인 재평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선 수주가 좋아도 오를 수 있고, 캐나다 잠수함 관련 진전이 나와도 오를 수 있고, 미국 해군 정비 계약이 추가돼도 오를 수 있습니다. 형님들, 종목
종목에 붙는 문이 많으면 올라갈 계단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각 문마다 확인해야 할 리스크도 많아집니다. 상선 본업은 괜찮은지, 북미 조선소는 실제로 잘 돌릴 수 있는지, 미 해군 정비는 얼마나 누적될지, 잠수함 이야기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 해외 군함 매출 확대는 속도가 붙을지 이런 걸 계속 봐야 합니다. 즉 하나오션은 방향은 매우 좋지만 그 방향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투자자의 체력까지 같이 요구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종목만 골라 마음 편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선택이라는 기준에서는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하나오션보다 앞선다고 보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최종 한 종목 답에서 밀리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삼성중공업은 결코 약한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친환경 고부가 선종, 그리고 실적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건강한 본업형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실속형이라고 계속 표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조선업을 보는 시각에는 본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전략협력, 북미 조선 재편, 안보와 공급망 이런 큰 틀이 같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그 큰 틀에서 앞에 두 종목만큼 서사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으로는 납득되지만 시장 전체가 업종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님들, 저는 이게 삼성중공업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좋은 회사인 것과 시장이 가장 먼저 사주는 회사인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본업형 투자자에게는 좋지만 업종 전체가 뜨거울 때 대표로 사는 종목이나 가장 큰 꿈을 사는 종목의 자리를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 종목 답에서는 한 단계 밀리게 됩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HD 현대중공업 계열을 최종 답으로 둔다고 해서 수익률 예상표에서 무조건 1등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화오션이 더 크게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특정 구간에서 더 뒤늦게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이라는 질문은 단순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는 세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방향이 가장 분명하냐? 누가 버티기 가장 편하냐? 누가 내가 흔들릴 때도 끝까지 납득할 수 있느냐? 이 기준을 다 같이 넣으면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가장 앞서게 됩니다. 형님들, 결국 계좌를 오래 지키는 건 너무 멋진 종목보다 내가 납득하고 버틸 수 있는 종목일 때가 많습니다. 주식은 마치는 게임인 동시에 버티는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님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 자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사기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방향이 가장 납득되지만 기대가 높은 종목입니다. 즉 아무 가격에서나 편하게 사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실적과 수주, 미국 협력, 그룹 체력이 모두 설명되는 만큼 시장이 붙인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기대보다 약할 수 있고 아주 작은 실망이 나와도 차익 실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형님들, 이런 종목은 좋은지 여부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걸 요구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계열은 제일 편하지만 기대치까지 같이 계산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한화오션의 지금 자리는 또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형님들, 한화오션은 매력은 제일 큰데 자리는 가장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먹고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뉴스 하나가 붙으면 진짜 가장 세게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중간에 속도가 늦다고 느껴지면 흔들림도 큽니다. 이런 종목은 방향을 맞춰도 자리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종목 선정 능력만으로는 안 되고 진입 타이밍까지 같이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화오션을 지금 가장 매수 난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잘못하면 좋은 종목을 나쁜 자리에서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좋은 종목인데 자리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제일 억울합니다. 한화오션은 그 가능성을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지금 자리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화려한 기대가 앞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본업과 숫자 흐름을 보며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단기 폭발력까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덜 뜨겁기 때문에 들어가도 바로 큰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형님들, 즉 삼성중공업은 쉬운 수익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본업형 접근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본업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겐 괜찮지만 빠른 탄력을 원하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자체는 한화오션보다 단순할 수 있지만 수익 실현의 속도라는 측면에선 또 다른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이제 초보 투자자와 숙련 투자자로 나눠서 더 직접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HD 현대중공업 계열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설명이 쉽고 좋은 이유가 너무 분명하고 스스로 납득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나쁜 종목보다 흔들릴 때 설명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종목은 방향은 매력적이지만 조정이 크게 나올 때 왜 들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뉴스 해석도 더 어렵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본업형이라 납득은 되지만 왜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하는지의 강한 당위는 HD 현대중공업 계열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조선주를 잘 모른다, 그래도 지금 한 종목만 골라야 한다는 상황에서는 HD 현대중공업 계열이 가장 맞습니다. 반대로 숙련 투자자라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님들, 숙련 투자자 중에는 나는 변동성을 감수하고 더 큰 이야기를 노리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한화오션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풀릴 경우 업종 대표보다
더 큰 프리미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뜨거운 종목보다 숫자로 증명되는 본업형을 더 좋아한다는 숙련 투자자라면 삼성중공업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숙련 투자자일수록 최종 답이 성향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 이렇게 투자 성향별로 답이 갈리는 걸 인정하더라도 모두에게 공통으로 던질 한 줄 결론을 하나만 남기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HD현대중공업 계열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만큼 범용성이 높고 설명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님들, 한 종목만 골랐을 때 후회할 수 있는 이유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HD현대중공업 계열을 골랐을 때 후회할 수 있는 이유는 정석이라서 수익률이 가장 폭발적이진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업종은 좋고 종목도 좋지만 한화오션처럼 더 큰 드라마를 못 먹을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을 골랐을 때 후회할 수 있는 이유는 방향은 맞았는데 타이밍이 틀려서 큰 조정을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기대가 너무 앞선 자리에서 들어가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삼성중공업을 골랐을 때 후회할 수 있는 이유는 본업은 좋은데 시장이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화려한 종목에만 돈을 몰아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님들, 이 세 가지 후회 포인트를 같이 알고 들어가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종목은 없습니다. 대신 어떤 종류의 후회를 감수할 것인지는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서 가장 감당하기 쉬운 후회가 HD현대중공업 계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에서 약간 덜 화려할 수는 있어도 방향 자체가 크게 틀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분명하게 답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정석인 종목은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지금 가장 실속형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지금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도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지금 가장 매수 난도가 높은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제 중심 결론은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이 결론은 제일 많이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설명이 쉽고 가장 범용적으로 맞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형님들, 전업투자 생존기라는 채널 이름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살아남는 선택이 중요할 때는 너무 화려한 것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쪽이 더 낫습니다. 그 기준에서 HD현대중공업 계열이 가장 앞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크게 노리고 싶은 분이라면 한화오션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뉴스보다 숫자와 본업을 더 믿는 분이라면 삼성중공업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지금 누구를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중심 한 줄을 남기라고 하면 저는 HD현대중공업 계열을 남기겠습니다. 이건 도망간 답이 아니라 비교와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인 뒤 남는 답입니다. 정석, 편안함, 설명력, 버티기, 업종 대표성, 이 5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결국 여기로 모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오늘 3편은 애매한 비교가 아니라 최종 선택으로 끝냅니다. 지금 가장 정석은 HD현대중공업 계열, 가장 무서운 건 한화오션, 가장 실속형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지금 한 종목만 고르라면 제 답은 HD현대중공업 계열입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선주 3대장 중 한 종목만 고르라면 어디를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HD현대중공업 계열인지, 한화오션인지, 삼성중공업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보시는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다음 후속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